나 이번에 이집트로 성지순례 간다. 우와, 이집트? 응? 나도 가고 싶은데. 음, 근데 이집트에도 성지가 있어? 그럼 이집트에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 일단 피라미드, 응. 그리고 스핑크스, 그리고 그러게 막상 이집트 하면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정확히 어디가 성지인지 뭐가 성지인지 잘 모르겠네. 이집트에도 성지가 있단 말이야? 아, 성화 형님이 이번에 이집트로 성지 여행 가신대. 그래? 이번에 이집트를 마저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했거든. 기대된다, 그치? 성화 형 TV 보러 가자. 성현 TV? 그게 뭔데? 있어, 그런 게. 네, 성화영 TV 드디어 세 번째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벌써 네. 터키 동부 지역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리스까지 다 떠나고 네네. 세 번째 나라인데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저희들 이번 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아, 이집트요. 그러면 이집트로 실제로 여행을 떠나가려면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나요? 이집트는 한국에서 직항로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아. 없어가지고 카타르까지 가서 카타르 도하까지 가서 도하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들어가든지요. 아니면은 터키 항공을 타고 터키까지 가서 또 터키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저희들이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간 다음에 또 다시 한 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쉽지 않네요. 한번 네네. 가려면. 그 어려운 이집트를 저희가 성화형 TV에서 직접 갈 수 있다니 이 정말 시간 절약, 돈 절약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집트가 굉장히 먼 지역에 있거든요.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일본의 도쿄 아니면 오사카에서 직항로로 이집트에 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항로로 가게 일본에는. 되면은 13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까지 갔고 김해공항에서 이제 일본행 비행기를 탔었죠. 그래서 도쿄행 비행기를 타고 또 한 2시간 걸려서 도쿄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이집트행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집트 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제 떠나는데 한참 비행을 한 것 같아서 어디쯤 왔나 하고 항공 지도를 봤더니 저희 대구 상공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게 좌절이 되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긴 여행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던 어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었죠. 약간 심리전에 말리셨던 그런 경험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일본 가지 않고요. 앞으로 가는 게 낫거든요, 사람은요. 그쵸. 그래서 카타르나 아니면 터키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이집트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집트를 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알고 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집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또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의 시간입니다. 자, 고대 문명의 발상지 우리는 네 군데로 알고 있죠. 어디가 있나요? 일단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인더스, 네, 인디아 문명, 황하. 그렇죠. 중국 황하 문명, 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죠. 모두 강들과 연관이 돼 있죠. 아, 자, 그쵸. 중국 문명은 황하강, 그리고 인디아 문명은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다뤘었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이집트는 나일강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자,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알려져 있는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앞에 얘기했던 세 개의 다른 문명보다 이집트는 연대가 훨씬 앞에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명보다 대략적으로 1000여 년 정도 일찍 문명이 시작됐었던 정말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곳이 바로 이집트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피라미드 하게 되면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한번 수수께끼와 같은 불가사의한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를 주전 2500년경에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전 2500년이라고 하기 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 지금부터 4500년 전이고요. 우리나라는 2333년에 고조선이 개국이 될 때, 뭐 고음 호랑이 나올 때
뭐 정말 있음직하지 않은 어떤 역사를 얘기할 때 2333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일찍 피라미드를 완성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 이집트의 어떤 문명은 대단했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렇게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는 당연히 발전된 문명이 있으니까 무기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요. 또 크게 정복을 할 때는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정복을 할 정도로요. 큰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효과적으로 이집트를 정복했었던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할 때까지 완벽하게 이집트를 정복한 곳은 없었어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집트는 주변이 다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딱 나일강이 흐르는 곳 거기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장소였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집트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사막을 거쳐서 침략하다가 기운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친 상태에서. 네. 그리고 사막 같은 데는 매복해 숨어 있기가 너무도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매복해서 게릴라전을 하고 또 지친 사람들이 이제 수도 근처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 전면전을 하게 되면 누구도 이집트를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그 과거에 찬란한 명성이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집트가.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요. 과거의 성경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나라였는데 현재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요? 자, 되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그 힘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강한 힘을 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대개는 과거의 영광을 그 조상들의 어떤 영광을 빌어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는 과거와 같이 어떤 그렇게 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관광 수입에 기대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에서는 이집트가 최고의 맹주예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서는 우리가 맏형이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도요. 그리고 과거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67년도에 4차 중동 전쟁, 우리가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었고요. 73년도에는 제5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었고 그 중동 전쟁의 발발로 말미암아서 뭐 석유 오일 쇼크, 그러니까 석유 위기가 닥쳐와서 뭐 굉장히 우리 개발도상들이 어렵게 만들었던 그 전쟁이 바로 그 5차 중동 전쟁인데 이런 전쟁들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국으로 있다가 1979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말미암아서 둘 사이에 평화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로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있고요. 또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왕래가 가능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를 해가지고서 시내산을 거쳐서 타바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재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어가지고서 두 나라가 그 덕분에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함께 시너지를 올릴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정말로 이 과거와 현재의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문화가 바뀌고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변화하는 그 과학 문명에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하는 것인데 되게 과거의 문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하는 그 세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나 때는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 빠르게 변하는 어떤 세계의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서 도태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집트도 약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에 이집트가 언제 처음 등장하나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 너무 쉽죠 이거는요. 셈, 함, 야벳이죠.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 함의 아들 중에 이집트가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요, 성경을 보신 다음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없는데 이집트라는 이름이 없는데 애굽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셨으니까 이제 히브리어 질문입니다. 이집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네, 요거 정말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집트는
미츠라임이죠. 그렇죠. 미츠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누구로 나와 있냐면 구스, 미츠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라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0장 7절에 나와 있는 요 미스라임이 뭐예요? 바로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는 누구의 아들이다? 노아의 손자. 바로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 미스라임으로 등장하면서 바로 함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함의 아들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잖아요. 자, 미스라임은 이집트고요. 그리고 붓은 어디냐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가나안이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바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대개는 그 어느 그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냐면 바로 함의 아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민족을 이룬 거예요. 민족을 이뤄가서는 어디 또 등장하냐면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미 이집트가 제국이 되었던 거예요. 제국이 되어가지고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해 왔었을 때 흉년에 들었을 때 어디로 갔었냐면은 바로 이집트에게 갔었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해서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집트의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앞쪽에 등장하고 네네네네.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았으니까 네네. 어디를 성지순례 할 건가요? 자, 이집트에는 성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성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네. 왜 예루살렘을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잖아요. 거기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에집트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 타지만 타지 않는 불꽃나무의 같은 모습으로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었잖아요. 네. 자, 바로 시내산이 에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어떤 성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난하실 때 어디로 피난했냐면 에집트로 피난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난했던 장소가 에집트의 오늘날 카이로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예수님 피난 교회가 있는 어떤 그 장소도 저희들이 가야 되는 중요한 어떤 장소 중에 하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당시에 이제 에집트에 들어와서 어느 땅에 머물렀나요? 고센 지역이죠. 네. 고센 지역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센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 풍요로운 땅을 버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정말 커다란 결단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고센 지역도 중요한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북쪽 지역에서 또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많은 교부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에도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기독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나일강 그 상류 지역으로 우리가 가보게 되면요, 상류 지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들이 있는 것이 룩소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이집트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제국의 어떤 수도였던 장소였었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이 지역에는 룩소 지역, 성경에는 테베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이고요. 또 성경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지역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바드로스 지역이거든요. 자,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드로스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안이거든요. 아수안 지역, 그리고 그 아수안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성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지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바로 하게 되면 라암셋 2세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라암셋 2세에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장소, 그 어마어마한 어떤 신상이 있는 장소이죠. 바로 아부신빌이라는 장소. 여기도 저희들이 가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장소들을 저희들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좀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 하면은 이집트에 어떤 성지가 있을까 했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뭐 거기밖에 머물러 있었는지 제 생각에는. 네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성지가 있다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잖아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말 중요하고도 많은 장소들이 이집트에 쫙 퍼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집트 여행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셨죠? 계속해서 이집트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엄청 위험해 보여 거기. 뭔가 절벽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순간 찍느라고 몰랐는데 완전